오, 물이다, 물. 맛보셔도 됩니다. 엄청 짭니다. 개짜다. 진짜 개짜. 제가 방금 리튬을 먹은 거죠? 리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자연 상태의 리튬보다 5배 정도. 전편에서 고생 끝에 리튬을 확인했죠? 저 죽을 뻔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번에도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튬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번에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여기가 저희가 조업 데모 플랜트 조업을 했을 때 농축 염수 조사했던 폰드고요. 밑에 한번 내려갈까요? 그래도? 이게 다 소금인 거고. 그쵸, 석출된 소금이고요. 이거 찍어 먹으면 많이 짜요? 많이 짭니다. 많이 짜요? 예. 일반 아는 소금물보다는 조금 다른 맛이긴 할 텐데. 이게 다 소금인 거죠? 그렇죠. 예. 오, 물이다, 물. 맛보셔도 됩니다. 엄청 짭니다. 개짜다. 진짜 개짜. 많이 드시면 설사합니다. 아, 그래요?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설사라는 네. 거죠? 그렇죠. 소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리튬을 먹은 거죠? 리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자연 상태의 리튬보다 5배 정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1리터의 물을 뜨면 리튬이 4g 정도 녹아 있습니다. 4g? 예. 지금 여기가 이 염수 농축하는 폰드의 구성상 마지막 단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농도를 맞춘 상태에서 플랜트로 넣어주는데 밑에서 뽑아 올리는 개발 작업을 하면 중간에 원료 처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통해서 제일 볼륨 많은 물도 없애고 NaCl도 다 여기다 떨어뜨리고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공장으로 집어넣어서 실제 저희가 화학 공정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론칭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장점은 있죠. 4개월 만에 우리가 원하는 농도를 맞춰서 플랜트로 넣어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내가 관건을 가지고 있는 염호의 특성을 봤을 때 리튬의 농도도 적당하고 불순의 농도가 이 정도 되고 주변에서 유틸리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따져보면 저희가 지금 1단계 때 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는 고농축으로, 아니면 아예 더 초고농축으로 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각 리튬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는 광산 업체들이 다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적화. 예, 어디 왕도가 있어서 이게 최고다가 아니라 선택지 차이는 있죠. 저희는 많은 옵션들 중에 최고를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초고농축하는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인프라나 프로젝트로의 액세스가 상당히 그래도 좋은 편인데,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들은 네. 여기서부터 또 수십 킬로 더 안으로 들어오는 프로젝트들이고. 여기서 농축 4개월. 네. 이게 네. 농축이 되면 예. 플랜트로 보내잖아요. 인산 리튬을 만들 때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정상 조업 상태에 이르면 8시간이면 나오죠. 아, 8시간이면. 예. 수산화 리튬은 탄산 리튬까지 가는 것도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기도 예, 하고. 그것도 이제 몇 가지 공정을 거치면 되니까 그것도 하루 안에 다 해결이 된다고 봐야죠. 그건 말 그대로 공정이니까요. 그러면 말 프로세스. 그대로 여기서 농축시키는 게 뭐 대부분의 시간이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 멀리에 있는 요걸로는 잘 안 보이겠죠. 잘 안 보이세요? 네. 카메라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여기서 한 직선거리로 한 3km 조그맣게 보이는 저 차들인데, 저 차들이 실제로 도로에는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큰 차들입니다. 광산 현장에서만 쓸 수 있는 50톤, 60톤급 대형 덤프트럭이거든요. 60톤? 예. 50톤? 예, 그래서 상당히 큰 장비고요. DP는 전체 길이가 한 1.2km 된다고 했는데, 네. CP 저희 상업화 1단계 폰드는 길이가 3km 정도 됩니다. 3km? 예. 저기에서 시작해서 예, 저쪽에 시작해서 저기 끝까지. 저 끝까지. 예. 그리고 이제 세로 북방향으로 한 1.2km 정도 되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의도가 한 300헥타르 되거든요. 300헥타르.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사 면적을 하면은 한 600헥타르 되기 때문에 1단계 때는 여의도 선 면적이 한 2배 정도 2배 되는 정도. 예, 그 정도를 공사 면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작업은 현재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 50톤급 트럭이 하루에 500번 내지 600번 정도 이동을 해서 500일 정도 작업을 해야 원하는 목적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전체 조업하는 면적이 약 한 350만 제곱미터예요. 그게 이제 그 저희 농축할 때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냥 1조 정도. 예. 1조 정도? 1조 정도 됩니다. 톤당 1억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톤당 1억 기준인데 1조 2천억 뭐 1조 정도 되는데,
본드에 다 담긴 예.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예. 폰드에 담겨져 있는 염수에 같이. 어마어마하네요. 그걸 20년 동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20년이고 그 사이즈로 하면 100년 이상. 그 사이즈로 하면 100년. 네. 아,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확장을 해서 벌써 2단계는 시작하기 직전이고 3, 4단계 준비하면서 최종적으로 10만 톤. 10만 톤. 그러니까 4배의 규모로 가게 네. 되는 거죠. 결국에 1, 2, 3, 4단계를 다 한다면 여의도의 8배. 8배면. 네, 8배 만점. 비행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조심스럽죠, 그럼. 네, 작년 가격으로 뭐 간다고 그렇게 저희 스스로 보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보고 임하고 있고 그 보수적인 장기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오래 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빠져도 맞죠. 저희는 굉장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정도의 그 높은 가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에비타 마진율이 33%, 한 60%. 60%, 넘어요. 60%. 네. 아, 그것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66%. 근데 그 에비타 마진율의 기준이 33,000불. 33,000불. 네. 그러니까 만약 가격이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면은 더 높아지죠. 더 높아지죠. 거고. 더 높아지죠. 지금은 데모 플랜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 머리 아파.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이네요. 부산 엑스포 열심히 포스코가 일을 하고 있군요. 아까 파고 있던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일부. 아까 저희가 여기서 제가 공장 위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여기 파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네. 딱 그 정도. 예. 현재 건설 단계에서는 이쪽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이 폰드 공사의 성토재로 활용하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지식의 깊이가 낮았기 때문에 레퍼런스와 가정을 많이 활용해서 설계를 했었고, 실제 CP 할 때는 여기서 나온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사이즈도 좀 줄일 수 있었고, 형상도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인 텔레스코픽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 상업 생산용 플랜트가 돌아가려면 이 관정들이. 녹색 점들에 있는 관정에서 염수가 뽑아져 나와서 다 이 폰드로, 여기로 들어와 줘야 그렇죠, 됩니다. 폰드로 들어가.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서 농축되면 이동하고 또 이 농축되면 이동하고. 그래서 이 면적이 갈수록 작아지는 거고. 이곳은 상업용 플랜트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4월에 완성이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다음 편은 심화편입니다. 도대체 수백 미터 지하에 있는 염수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여기 옴브레 모에르토 염호가 도대체 전 세계의 주목을 왜 받는 건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